저는 올해 73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생이 마치 한 줄로 이어진 길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성공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언젠가 자기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견뎌야 하고 행복은 안정된 뒤에 찾아온다고들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지점에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평생을 피로와 긴장, 그리고 미루는 마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아직 때가 아닐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써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늙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왔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살아도 된다고 믿는다면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끝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인 척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73세가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말입니다. 아직 이르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그 대가는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이라도 움직였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때로는 한 번의 깨달음이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행동할 때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건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미루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52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평범한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늘 보던 숫자들, 계획, 목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저는 평생 동안 그런 회의를 수백 번도 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고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심혈관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제게는 아주 순화된 표현이었죠. 사실은 제 심장이 저를 거의 죽일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과 마주한 순간을 두고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일이라는 도피처도 없이 그저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점점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너무 오랫동안 깨어있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수년 동안 마치 자동 운전 모드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항상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멈춰서 이 질문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병원 침대 위에서의 그 순간은 제 모든 환상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아직 끝내지 못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미뤄둔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죽음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찾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남는 질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왔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각성하기 위해 심장마비를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이야기들을,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경험들,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더 깊이, 정말 중요한 것에 맞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회의 일정도 없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마치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인생을 굴려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말해야 할 말을 하며 그 목표들이 정말 내 것인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쫓아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좋은 직원, 책임감 있는 남편, 남들 눈에 성공한 남자. 하지만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늘 바빴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일에 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머릿속은 다음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기대 속에서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아픈 사실은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바빠서 묻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답이 두려워서 묻지 못했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병원 침대 위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동 모드로 사는 삶은 우리를 살아남게 해줄 수는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조금씩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요.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꼭 잠시 멈춰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날 제가 회의실에서 죽었다면, 제 심장이 영원히 멈췄다면 과연 저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집 한 채? 은행 계좌? 몇 번 언급되다가 사라질 직함?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는 이름 하나뿐이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럴듯한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읽어줄 조문을 떠올리지도 마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당신은 정말로 살아왔나요? 아니면 과거의 저처럼 늘 바쁘고 늘 이유가 있고 늘 나중에를 약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의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청구서를 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온전히 존재한 채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몸만 거기에 있을 뿐인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해보지 않았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보지 못했나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미래에 당신이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준비됐는지 묻지 않습니다. 남은 계획이 무엇인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올 뿐입니다. 이 질문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좋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어떤 큰 사고를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묻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끝난다면 나는 지금의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상태 그대로 앞으로도 수년을 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매일같이 하고 있을 말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 겉으로 들으면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은 미루기 위한 완벽한 핑계가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을 미루고 늘 꿈꿔왔던 여행을 미루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미룹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나중은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그 말을 하며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놓쳤습니다. 일 때문에 여행을 거절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쉬면 되지. 조금만 더 지나면 천천히 살아야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은 소리도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하루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바꾸기엔 늦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나요? 실패가 두려운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무서운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운가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제때 행동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살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그 언젠가는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말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우리는 그 말을 하며 전화 한 통을 미루고 한 번뿐인 여행을 미루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미룹니다. 오늘은 급하지 않다고 내일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은 쌓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든 주지 않든 조용히 계속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매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이 한 조각 사라진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은 회피입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는 말이고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말입니다. 그 말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미루는 삶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무해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 있다면 그건 이 말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시간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게을러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더 벌면, 일이 좀 더 안정되면, 아이들이 크면,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견뎌야 하는 시간, 미래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래는 대부분 끝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생의 거의 전부를 기다림 속에서 써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도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목표가 계속 뒤로 밀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곧바로 다음 목표가 나타납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직함을 얻으면 더 높은 직함을 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 달립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결승선은 애초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삶은 조금만 더의 연속이 됩니다. 당신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시간은 말없이 뒤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온 걸까?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지금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목표를 쫓아가며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걸 만한 목표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감정은 흐려지고 삶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그 공허함을 대신해줄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멈춰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과. 그래서 성공은 평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그것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한 채 마음은 언제나 다음 정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그 반복 속에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을 때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 겪는 아주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거의 정상에 다다랐다고 느낄 즈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올라온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희생했고 건강과 시간, 소중한 관계들까지 바꿔가며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평안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만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시 내려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춰 서서 눈앞의 벽을 자세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곳이 정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오를 만한 벽인가? 제게는 68살에 세상을 떠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했고 큰 사업을 일궈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쉬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드물었으며 늘 내년에는 좀 천천히 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뇌졸중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아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아주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눈으로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고칠 기회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이 잘못한 일 때문에 가장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끝내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놓쳐버린 기회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꿈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랑의 말들 말입니다. 우리는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후회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내가 너무 솔직하게 살았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다는 것, 너무 많이 참고 살았다는 것,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픈 후회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라 끝내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언젠가 한가해지면 가겠다고 말만 했던 여행, 시간이 나면 쓰겠다고 미뤄둔 책 한 권, 앞으로 날이 많다고 생각하며 집에 일찍 돌아가지 않았던 어느 저녁,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하며 남겨둔 안부 인사. 사랑해요, 아버지, 엄마라는 말들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친구들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가족은 내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아주 평범했던 한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끼 식사, 짧은 대화, 아무 일 없던 평범한 오후.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돈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걸음을 잠시라도 늦추게 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45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이 조금 덜 바빠지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심장마비가 몇 시간 만에 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어떤 예고도 없었고 바로잡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우리가 다퉜던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던 날들, 찾아가지 않았던 시간들, 함께 앉아 밥 한 끼 먹지 않았던 그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제야 저는 압니다. 바로 그것들이야말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심장마비 이후 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성공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을 줄였고 그 대신 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의미 없이 저를 지치게만 하는 회의와 약속, 책임들에는 아니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 시간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에는 더 자주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서두르지 않는 대화, 이유가 없어도 떠나는 여행, 시계와 싸우지 않고 맞이하는 아침들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능력.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가벼워지지만 훨씬 더 깊어집니다.